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은 더 볼 정도는 과연 증권사마다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G2파워가 전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2파워가 유일 로보틱스, 최근에 따상에 성공을 한 그런 공모주죠. 그 종목에 뒤를 이을 만한 괜찮은 공모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청약한다면 과연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따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2파워는 국내 수배전반 1위 업체입니다. 자, 수배전반, 좀 생소한 제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 범위는 13,500원에서 16,400원이었는데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 상단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 규모는 145억 원입니다. 크지가 않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6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요 예측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4월 첫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주 매출이 없는 그런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간단하게 실적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막대기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2020년 많이 성장을 했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 BEP가 약간 안 드는 수준이었는데 매출액이 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 누적. 이 정도면은 사실 2021년 연간 실적을 공시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공시를 안 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020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2020년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서 G2파워가 수배전반 국내 1위 업체라고 했습니다. 자, 수배전반이 무엇이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전송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 선로를 통해서 전송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전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전압으로 송전을 합니다.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이나 공장에 쓰기 위해서는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거쳐서 이렇게 공장이나 가정 이런 곳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기기가 바로 수배전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력 공급망의 필수적인 그런 장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G2파워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최신입니다. 여기가 과거고요. 일단 수배전반 매출 비중이 63%입니다. 근데 2018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23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비중은 20%였습니다. 근데 불과 약 한 3년 만에, 그것도 연간 단위가 아니라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170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매출 비중 역시 63%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력 매출원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 같은 기간 매출액이 약 한 40억에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72억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4분기 매출까지 다 더해진다면 잘하면 100억 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90억 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같은 기간 수배전반 매출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매출도 한 2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 사업도 한 2020년부터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광섬유 신경만 센서 기반 안전진단 EPC 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전력기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G2파워 수배전반 매출이 불과 한 3, 4년 만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배전반 광급시장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어차피 이 전력 공급망 자체가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부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관공서 이쪽이 주력 매출원인데 자, 점유율 순위 추이를 보시면은 2019년에는 4위였어요. 하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위로 올라섭니다. 같은 기간 점유율도 3.7%에서 7%로 이렇게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이렇게 수주를 따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계약이 수의 계약과 경쟁 입찰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경쟁 입찰 계약은 말 그대로 다양한 그런 경쟁사들과 함께 단가를 써서 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뭔가 기술력 이런 부분도 보긴 보지만 이 단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반면에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냥 임의대로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검증이 되었고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수배전반 조달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경쟁 입찰이 28%, 수의 계약이 71%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 비중이 99.85%예요. 즉 거의 100%다. 이 얘기는 뭐냐? 자, 그만큼 G2파워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정부의 전력망 보강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중에 78조 원 규모의 전력망 보강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30년까지 기계획된 이미 예정된 그런 부분이겠죠. 송배전 설비 투자가 23조 4천억 원, 배전 설비 투자가 24조 1천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30조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엇이냐?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즉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떻게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 조달원은 바뀝니다. 이를테면은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었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이라든지 이쪽을 보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원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상 이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 G2파워의 제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자리를 잘 고수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G2파워의 공모지표 종합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수혜측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자, 수혜측 비율은 1729대 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8%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통 가능 비율은 22.8%. 이것도 100등 중에서 한 25등 정도 하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96.9%, 거의 97%가 나왔어요. 상위 7.7%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 정도. 100분유 관점에서는 66%입니다. 앞서서 이 G2파워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6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안 거는 편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네 가지 이 공모지표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7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그런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17.8%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G2파워 과연 청약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지, G2파워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HB솔루션부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까지 총 13개 기업이 G2파워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살펴보니까 총 13개 업체 중에 무려 11개 업체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더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따상까지 성공한 기업을 살펴보니까 6개 기업이에요. 즉 13개 중에서 6개 기업은 따상에도 성공을 했다. 50%가 약간 좀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G2파워 역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은 더블 정도는 과거 통계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상 같은 경우에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G2파워 청약한다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2파워가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가 22만 주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시가총액이 6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22만 주기 때문에 균등 배정 주식수는 11만 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1만 625주입니다. 근데 두 증권사에서 청약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7만 7천 주 정도 되고요. KB증권이 3만 3천 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청약을 진행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 그런 공모주의 사례, 얼마나 과연 청약 건수가 몰렸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유일 로보틱스 청약을 진행을 했죠. 총 청약 건수는 43만 건 정도 됐습니다.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79점이에요. G2파워 같은 경우에 75점이기 때문에 나름 좀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29만 건 정도 몰렸습니다. 아셈스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58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G2파워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일 로보틱스와 유사하니까 이만큼 몰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KB, 한투, 두 곳에서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한 아셈스 정도의 청약 건수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KB증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모를 진행한 그런 공모주 중에서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높았던 그런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의 한 10%, 인구의 10%가 청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YM텍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총 8곳이었습니다. KB에서 몰린 청약 건수가 28만 건 정도 됐고요. YM텍 같은 경우에는 KB 한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몰린 청약 건수가 55만 건입니다. 그래서 KB증권 한 곳에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두 곳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증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8곳이었던 이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대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셈스 청약 건수를 적용을 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청약 건수를 적용을 해서 과연 증권사마다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0.2주에서 0.3주, KB증권 같은 경우에선 0.1주에서 0.2주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전부 추첨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이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번엔 예상 비례 한 주당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은 G2파워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그 중에서 공모 규모가 비슷한 기업들을 추려서 이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이 과연 얼마였는지, 이 값을 평균을 내니까 1772대 1이 나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예상 청약 증거금 계산하니까 3조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9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돈 되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배전반 1위, 그 다음에 실적 성장이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2030 NDC 파리기후협약에서 탄소 배출 이 목표치가 있거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전력망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 G2파워의 성장성은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대 수익률을 산출해 보니까 더블은 가능성이 높고요. 따상까지도 잘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 아쉬운 부분이 있죠. 워낙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균등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부 추첨을 통해서 한 주 받을까 말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비례 한 주당 최소 필요한 청약 증거금 역시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수혜책 결과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사실상 먹을 게 별로 없다. 기대 수익률보다는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적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주라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